2부 강연은 창조하는 일상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제목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엉뚱한 이야기요? 아무래도 창의력을 주제로 하는 강연이니까 한번 이 제목만 갖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뭐 글을 써라, 뭐 그림을 그려라. 그러니까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책을 쓰거나 뭐 그런 것도 물론 창조하는 거죠. 저는 사실상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항상 집중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창조하는 생각을 하자. 또는 일상을 새롭게 창조하자. 새롭게 바라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창조하는 일상을 만들자에 적합한 어떤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예, 요즘 예능에서 많이 보이고 TV에 자주 나오는 이제 백종원 대표이시죠. 저도 이분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를 많이 보고 있고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한 방송에서 본인만의 어떤 메뉴 개발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외식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 사업과 요리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지만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도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 음식 사진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스파게티가 있다 한다면 1부터 10까지 요리 방법이 있지만 본인은 그 요리 방법을 보지 않고 그냥 토마토 스파게티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습 그대로 요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색깔을 내고 어떻게 하면 이 재료를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상상과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이걸 바꾸면 이런 요리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신메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확실히 다르구나. 역시 외식업을 대표하는 사람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창의력의 효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동일한 것을 보고도 계속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처음에는 그 스파게티를 만드는 방법이 1부터 10까지 있지만 창의력을 발휘하니까 1부터 3까지만 이용해도 똑같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죠. 지금 음식 사진이 이제 나왔습니다. 예쁘고 맛있는 음식 같죠. 하지만 이 요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해산물 요리에 면이 들어가네. 토마토 요리인데 해산물과 면이 들어가네. 저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은 어떨까? 저 냄비 말고 다른 냄비면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메뉴를 시도해 보는 거죠. 그분은 요리를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 사진을 즐겨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창조하는 일상을 만들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를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항상 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계속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도전을 하면은 언젠가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의력을 잘 발휘하는 백종원 대표를 보면서 또 다양한 천재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런 효과,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사진을 봤을 때 뭔지 이해되시나요? 물 펌프질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마중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이나 시골에서는 이제 저렇게 펌프질을 하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냥 펌프질만 해서 지하수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 안에다가 어떤 일정량의 물을 넣어놔야 그 압력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저 물이 굉장히 무슨 특정한 성분을 갖고 있진 않아요.
미네랄 워터, 지리산 약수터에서 떠온 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물. 하지만 저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지하수를 펌프질로 올라오게 만드는, 끌어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저걸 보면서 저는 다양한 천재들, 또 백종원 대표 같은 사람들이 저런 마중물 효과를 잘 이용한다고 알게 됐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도 눈치를 못 채지만 알고 보면 자기만의 마중물, 자기만의 소스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사진 같은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상 속의 모든 걸 마중물로 삼으시라고. 아직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 마중물 또는 뭐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이 되지 않고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것을 마중물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창의적인 발상을 만들어내는 연습과 훈련을 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생각하는 재미가 계속 일어나요. 평소에는 점심에 뭐 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점심에 먹은 걸 가지고 이런 요리 말고 저런 요리가 있으면 어떨까? 이러한 음식점 인테리어 말고 조금 더 다른 인테리어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게 될 때 더 창의력은 많이 키워지고 또 생각하는 재미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풍성해지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일상 속에서 제가 살아온 길 속에선 어떤 재미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가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여기가 어디 같나요? 택시요. 어떻게 다 알아? 아시죠?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잘 못 맞히시던데 제가 이제 생각게임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홍보를 했어요. 전철역에서 전단지도 뿌리고 강의도 하고 사람도 만나러 다니는 일들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과 힘이 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광고하고 홍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면은 쉽게 알게 되죠. 좌석에 앉았을 때 앞에 어떤 홍보 광고지가 붙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근데 거기에 제가 광고지를 넣을 수 없죠. 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 광고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저렇게 택시 안에 붙였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초창기 버전이라서 허접해 보이지만 저렇게 우선은 간단하게 한 장의 홍보지를 만들고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장치를 해놨죠. 근데 이 작업을 하는 데에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았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 사진에 저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인 택시를 하고 계셔서 제가 손쉽게 저 뒤에 붙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게 어떠한 성과를 내느냐는 이제 둘째 문제지만 우선적으로는 계속 뭔가를 해낼 수 있도록 어떠한 가능성을 만드는 장치인 거죠. 여러분한테는 저게 일상일 수도 있고 일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택시 기사를 아버지로 둔 저에게는 개인 택시라는 세계는 굉장히 일상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자소서를 쓰거나 이력서를 쓰거나 취업, 뭐 창업 이런 문제를 두고 봤을 때 주변 사람들 많이 보세요. 가족, 친구, 친척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기존에 너무 고정화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창조적인 일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점에 갔어요. 저게 뭐냐면은 제가 햄버거를 먹다가 이제 그 쟁반 위에 올려져 있는 이제 종이인데
제 종이에 있는 문장을 유심히 읽어보다가 새로워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새롭게 만들고 싶은 욕구. 그러면서 그 문장의 일부 단어들을 이제 가리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라는 저만의 글을 썼죠. 이것도 저에게는 일상이에요. 여러분들 뭐 햄버거를 좋아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햄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서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 쉽게 그냥 버려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뭔가를 느껴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저런 글을 썼죠. 사실 이 방법은 많은 예술가들이 많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SNS를 보시면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구조물을 만들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누군가는 종이를 태우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슬라임, 그러니까 어떤 물컹물컹한 장난감을 가지고도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그림이라는 한정된 세계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면서 다르게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이건 정말 창의적이다, 저건 정말 해괴망측하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한 번은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과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꽃집이요? 꽃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이었는데 여기서 뭐 요양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카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올해에 티벳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티벳이라는 중국 내에 있는 나라이고 지역인데, 그 라싸, 중심지 라싸에서 찍은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수행 맞는 곳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저기에 이제 링거가 달려 있어요. 하나하나 링거가 달려 있어요. 수행 맞는 곳, 수행 맞는 곳, 링거 맞는 곳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인 거죠. 병원에 가서 어떤 병실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주사 바늘을 꽂는 딱 그런 이미지. 근데 이제 제가 티벳에 갔을 때 저기도 이제 고산증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기는 똑같이 수행 맞는 곳인데 뭔가 소파도 있고 꽃도 있고 뭔가 친구들끼리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병원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아늑하고 편하고 그냥 친구가 수다 떨면서 카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이런 걸 보면서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만드는구나. 장소의 어떠한 변화가 정말 아픈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분 전환하는 곳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기존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새로운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또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마중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 또 내가 만난 상황들, 내가 먹는 것들, 이런 것들. 마중물을 정리하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상황. 티벳이란 땅, 뭐 택시, 또는 뭐 패스트푸드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일상이고, 저는 이런 일상을 통해서 항상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본인이 가진 어떤 재료가 다르고 일상이 다르고 삶이 다르죠. 근데 이쯤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항상 하던 대로만 살아가지고 항상 똑같은 생각만 하고 제가 살아가는 일상의 범위가 그닥 넓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대표님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한정된 틀 안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께는 이걸 비유하고 싶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유명 스타의 냉장고를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이제
요리사들이 그 냉장고 속의 재료들을 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음식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연을 펼치고 대결하는, 그리고 그 냉장고 주인 스타들의 입맛을 채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크게 두 개를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냉장고 속의 평범한 재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리사의 실력. 사실 우리가 하나의 냉장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만 나는 그 냉장고 속의 재료를 가지고 직접 요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맛을 낼 수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렇게 요리를 많이 해왔고 계속해서 요리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재료를 갖고도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냉장고 속의 재료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각자 다 다른 것처럼. 하지만 그것만 갖고 좋은 재료가 없어, 굉장히 신선한 채소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라면 끓여 먹어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창의적인 사람, 또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재료를 갖고도 굉장히 재밌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재료의 탓이 아니라 조금은 그것들만 갖고도 조금 새로운 경력, 새로운 이력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창조적인 일상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또 막막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가진 재료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제가 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사장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드리고 또 많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런 게 있죠. 432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를 움직여서 가장 작은 수로 만들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1234.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답.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1234보다 더 작은 수는 없을까? 좋은 발상이에요. 하지만 그러지 말고요. 뭔가를 추가하지 않고 또 꺼내지 않고 저 숫자 4개를 어떻게 1을 만들 수 있죠? 1을 밑으로 보내서 432승처럼 1에 432승 1입니다. 오, 이해되세요? 네, 1에 432승인 거죠. 수학을 잘하시나 봐요. 네, 우선은 맞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234보다도 작은 숫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도 했고 제가 두 가지 답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1234. 이게 제가 강의 때도 많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찾아내는 답이에요. 그냥 숫자를 딱 작은 숫자부터 앞으로 놨을 때. 근데 1에 432승을 생각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1을 이용한 거죠. 1을 가로로 눕히면은 마치 마이너스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마이너스 4의 32승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해되시나요? 네. 마이너스 4의 32승은 뭘까요, 대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읽을 수 있나 저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 숫자더라고요. 읽을 수 없어요. 저는 마이너스 18446. 예. 마치 그냥 저게 플러스가 돼서 내 돈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하시겠는데 네, 저도 읽을 수 없고 저 숫자는 본 적도 없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은 4321이라는 문제 속에서 누군가는 1234만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그 1이라는 숫자를 숫자로만 본 게 아니라 이제 기호로 보는 거죠. 눕혀서 마이너스로 만들면 정말 또 다양한 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1234 대 마이너스 18뭐뭐뭐뭐.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 저는 이 차이가 바로 뭐 창의력, 또 창조적인 일상을 만들어낼 때 이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진짜 1234에서 끝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더 작은 수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작은 수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정말 저런 사소한 문제를 갖고도 저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마이너스 4의 32승. 딱 듣자마자 이해가 되셨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새로운 수학 개념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듣자마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지식 범주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1234 그리고 마이너스 18555. 사실 이건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일 수도 있겠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하면, 그리고 저 숫자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그 종이 한 장 차이, 그 생각의 틀을 건너뛸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걸 건너뛰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항상 이렇게 쉬운 문제만 갖고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쉬운 문제만 가지고 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일상을 만들면서 변화된 점 3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수많은 어떤 변화된 이야기가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 조금은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창조적인 일상을 만들면서 또는 창의력을 키워나가면서 변화된 점 3가지는, 첫 번째는 돈을 받지 않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돈을 받으면 받는 거고 버는 건 버는 거지.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취업해서는 돈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안 하든 월급날이 되면 돈을 받아요. 그런 삶을 살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일을 추진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이것이 저는 창조적인 일상을 만들면서 변화된 점이에요. 그전에는 주어진 업무 안에서만 그냥 돈을 받으면서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이걸 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을 것 같고, 이 일을 하면은 뭐 얼마를 벌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돈을 받던 삶에서 돈을 버는 삶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사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생각의 문제이기도 해요. 상대방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근데 누군가는 좁은 시야를 가진 분은 내가 싫어서 그런가?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화장실이 급한가? 집에 가스불을 안 잠그고 나왔나?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 점은 생각하는 틀이 커지니까 상대방의 어떤 행동과 그런 말도 조금은 더 이해하는 폭이 커진 것 같더라고요. 창조적인 일상을 만들면서 변화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저것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한데요.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많죠. 그럴 때마다 사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서도 계속 저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는. 하지만 이것도 창의력이 부족하면은 못 찾더라고요. 지금 내가 감사할 것들을 많이 못 찾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비집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조금 힘들고, 또 여러분들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 수 있지만 계속 언젠가는 취업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계속 매일매일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변화된 점 3가지이고요.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까지 드려볼게요. 사각형 넓이는 모두 다르다, 같다. 뭔가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을 수도 있다는 조그만 소리를 잠깐 들었고요. 우선은 딱 봤을 땐 다르죠. 하지만 이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같다라고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이라서 이제 하늘을 날고 있어요. 하늘을 날고 있는데 위에서 이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빌딩 3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빌딩의 그 옥상 넓이는 똑같지만 첫 번째 그림의 빌딩은 이제 63층이라서 가까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빌딩은 뭐 한 30층이라서 조금은 더 멀리 떨어진 거고, 세 번째 사각형은 뭐 3층이라서 굉장히 멀리 있는 거죠. 슈퍼맨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넓이는 모두 같다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설득이 된 건가요? 네.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지금까지는 사각형 넓이는 모두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조금 그런 과정을 만들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각형 넓이는 모두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